안녕하세요. NCS와 노사관계론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벌써 중간 정도 진학한대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간고사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을 볼 거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노동운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노동운동 이론에서 학습할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국제노동운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국제노동운동. 여기에는 이제 크게 6가지 구분하고 있어요. 6가지. 첫 번째는 산업민주주의 이론이죠. 산업민주주의 이론. 두 번째 정치적 혁명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특성 이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기회추구 이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산업화 집단 이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타 노동운동 이론.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씩 살펴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프린터 다 준비되셨죠? 그럼 이제 프린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산업민주주의 이론이 나오죠. 산업민주주의 이론 같은 경우에 이제 창시자가 있겠죠. 창시자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외부 부처가 나오죠. 외부 부처에다가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외부 부처라는 창시자가 이제 산업민주주의 이론이라는 책을 내게 된 거죠. 산업민주주의. 이것이 1897년에 나오게 된 거죠. 1897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동조합 이론에 대해서 공부했죠. 노동조합 이론은 1894년이었죠. 그래서 94년 이렇게 참고하시고 산업민주주의 이론은 1897년에 나왔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산업민주주의 이론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단체 교섭 이론이 나오죠. 단체 교섭의 실현. 그래서 단체 교섭이라는 하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외에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단체 교섭은 협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 이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되는 내용을 보시면요, 제일 처음에 단체 교섭의 실현이 나오죠. 단체 교섭의 실현은요, 제일 처음에 산업민주화의 연장이 되겠죠. 산업민주화의 연장. 이것은 노사 공동체의 교섭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의 실현은 경영자 독재를 극복하는 경영 민주화의 실현에 있다. 세 번째 내용 보시면 노동조합원 수 제한과 기업별 최저임금 기준을 설정해야 된다. 다음 이제 네 번째 최저임금 기준 설정에는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이 목표이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 거기에다가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민주주의 이론의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 첫 번째 단체 교섭의 실현이겠죠. 그래서 가로 1번에 체크해 두세요. 단체 교섭의 실현. 이제 두 번째 체크할 것은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 거기에다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 산업민주주의 이론에 대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체 교섭,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켜야 되겠죠. 이것이 산업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 능률을 증대시켜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경제 발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업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단체의 교섭을 통해 임금을 적정 수준에서 안정시킨다. 두 번째는 생산 능률을 증대시킨다. 세 번째는 경제 발전시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러면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가로 2번. 노동조합주의 실현이 있겠죠. 노동조합주의 실현. 내용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노동조합주의를 신봉해야 되겠죠. 노동조합주의를 신봉해야 되고, 두 번째는 노동조합 규율로 세 가지 방법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죠. 첫 번째, 상호보험이 있겠죠. 상호보험. 두 번째는 단체 교섭. 세 번째는 노동입법 실현. 이 세 가지가 노동조합 규율로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요. 제일 처음에 상호보험이 나오죠. 상호보험의 내용을 보시면 고용 조건을 유지해야 되겠죠. 고용 조건 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용 조건을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상호보험을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체 교섭이 나오죠. 단체 교섭은요. 노동 착취의 극복을 위한 방법이 되겠죠. 단체 교섭은 노동 착취의 극복을 위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동입법의 실현이 나오죠. 노동입법의 실현은요. 노동 상권을 실현하는 기능을 갖기 위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 규율로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상호보험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단체 교섭, 세 번째는 노동입법의 실현.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상호보험은요 고용 조건을 유지 형성하기 위해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단체 교섭인데 단체 교섭을 통해서 노동 착취의 극복을 위한 방법이다. 세 번째는 노동입법 실현. 이것은 노동 상권을 실현하는 기능을 갖기 위해서 두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산업민주주의로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는 단체 교섭의 실현,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 최저 기준의 향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되셨죠? 이제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치적 혁명 이론. 칠판에 있는 내용 지우도록 할게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정치적 혁명 이론이 나오죠. 정치적 혁명 이론은 창시자가 거기 마르크스 나와 있죠. 마르크스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혁명 이론에서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단결이 되겠죠. 단결.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단결의 출발점이 되는 최대 조직 구심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노동조합의 견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견해를 보시면요, 첫 번째 노동운동이 나오죠. 노동운동은 계급 투쟁의 도구라고 보는 거죠. 정치혁명 이론에서는 노동운동은 계급 투쟁의 도구이다.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프롤레타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가 있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는 임금 노동자라든지 무산 계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는 자본가 내지는 유산 계급이 된다.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는 노동자, 그 다음에 부르주아지는 자본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했고요. 그럼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나오죠.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지를 전복시키는 계급 투쟁의 중간 단계라고 지적하게 된 거죠. 즉 정치적 혁명 이론에서는 노동조합이 자본가를 전복시키려는 계급 투쟁의 중간 단계로 봤다. 이것이 정치적 혁명 이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가 노동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력에 대한 처분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처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노동 시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본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지탱하는 사회적 권력이 있다. 사회적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의 협약은 공정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즉 자본과 노동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내는 것이죠. 정치적 혁명 이론에서는 자본과 노동은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치적 투쟁의 의미가 나오죠. 정치적 투쟁의 의미는요, 첫 번째 노동자 계급이 나오죠. 노동자 계급은요, 산업 현대화의 파수꾼을 추대한다고 보는 거죠. 즉 부르주아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 계층이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부르주아지니까 자본가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 계층이라고 보는 거죠. 반면에 이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노동자 우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기관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정치적 혁명 이론은 마르크스가 주창을 했고 노동조합이 주를 이루는데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단결의 출발점이 되는 최대 조직의 구심점이 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정치혁명 이론에서는 계급 투쟁의 도구라고 봤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는 이제 환경 특성 이론이 나오죠. 환경 특성 이론은 누가 주장했냐면 코먼즈라는 학자가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코먼즈라는 학자가 환경 특성 이론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제 환경 특성 이론 같은 경우에는 자본주의 발달 3단계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발달 3단계 과정이다. 그래서 첫 번째에 나오는 것이 상업자본주의가 나오죠. 상업자본주의 노동운동.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에 나오는 것이 사용자 자본주의 노동운동.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은행과 자본가 자본주의 노동운동 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업자본주의 나오죠. 상업자본주의 노동운동. 여기서 이제 노동운동은 상업자본주의 기간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업 경영은 비인간적이며 기계적이 되었다. 그리고 사용자는 자신의 이익 확보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억압하였다. 세 번째, 노동조합을 경쟁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이 상업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사용자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나오죠. 그래서 노동운동을 살펴보시면요, 노조 지도자와 자본가 사이의 단체 교섭을 주장하는 사람과 자본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는 사람과 분열이 발생하였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단체 교섭을 하는데 공황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극단론자가 승리한다라고 보게 된 거고, 호황기는 이제 좋은 시기가 되겠죠. 좋은 시기니까 단체 교섭이니까 협상이 지배적이다라고 본 거죠. 이것이 사용자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행과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나오죠. 은행과 자본주의 노동운동은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은행가가 나오죠. 은행가, 그리고 투자자, 아니면 투기자들이 생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생성하게 되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환경 특성에 따라 교섭계층의 출현이 발생했다. 그래서 환경 특성에 따라 교섭계층의 출현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되겠죠. 시장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생산 방식의 변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새로운 단체 교섭에 계층이 출현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시면 교섭계층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확대됐고 그래서 이제 생산 방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새로운 단체 교섭의 계층이 출현하게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한 내용이 이제 은행과 자본주의 노동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상업 자본주의 노동운동, 그다음에 두 번째 사용자 자본주의 노동운동,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은행과 자본주의 노동운동 이렇게 발전해 갔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환경 특성 이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는 기회 추구 이론이 나오죠. 기회 추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마니안 학자가 주창을 한 거죠. 주창자가 팔만이다. 기회 추구 이론의 주창자가 누구냐고 물어보게 되면 팔만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회 추구 이론 내용을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기회 추구 이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임금 소득자에 대한 장기간 연구를 통해서 노동운동 방향을 결정하는 세 가지 세력이 있다고 보는 입장, 이것이 기회 추구 이론이 되겠죠. 이것을 메모해 두세요. 메모하셨죠? 그럼 이제 내용을 보시면요. 첫 번째 세 가지 세력이 있죠. 세 가지 세력을 보시면 첫 번째 자본가 또는 기업가 계급이 있다.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이 있죠. 노동자 계급. 세 번째는 지식인 계급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세력. 세 가지 세력은 자본가 또는 기업가 계급. 두 번째는 노동자 계급. 세 번째는 지식인 계급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자본가 또는 기업가 계급이 나오죠. 이것은 소유 의식이 풍요 의식이 되겠죠. 풍요 의식.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익의 극대화 의식의 소유자가 자본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기회 의식이 기회 의식 감각이 강하고 자본주의 저항력이 강하다. 이것이 이제 자본가 계급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노동자 계급이 나오죠. 노동자 계급의 소유 의식은 빈곤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육체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사용자 그리고 자본가에게 계속 반항 의식을 가진 육체 노동자를 본 거죠. 세 번째는 기회 회소 의식이 있다.
즉 기회는 적고 경쟁자는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직업기회관리가 나오죠. 직업기회관리는요, 노동조합의 결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요, 유기적 노동조합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기적 노동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죠. 정리되셨죠? 그러면 세 번째, 지식인 계급이 나오죠. 지식인 계급의 소유 의식은요, 혁신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죠. 혁신주의, 지식인들은 혁신을 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노동자 계급의 외부 영향 세력이 지식인 계급이라고 본 거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현존하는 사회의 불만을 품은 새로운 개혁 의지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NGO 활동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개혁자들이 나오죠. 개혁자들은 노동자들에게 풍요의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급이다. 그래서 지식인 계급은 개혁자들로 하여금 풍요 의식을 갖게 하는 계급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기회 추구 이론까지 정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산업화 집단이 나오죠. 산업화 집단 이론, 산업화 집단 이론은 KDHM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 명의 학자가 있는 거죠. 네 명의 학자. K는 커가 되겠죠. 두 번째 D가 나오죠. D는 던록. 세 번째 H라는 학자, H는 하위슨이라는 학자가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M은 마이어즈라는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 집단 이론의 핵심 내용을 보시면요, 공업화가 있었겠죠. 공업화. 그래서 산업화 집단 이론은요, 공업화가 진행이 되는 거죠. 공업화가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엘리트 집단 성격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엘리트 집단이 있겠죠. 그래서 내용을 볼게요. 내용을 보시면 크게 5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엘리트들이 5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왕조 엘리트가 있겠죠. 왕조 엘리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산층 엘리트가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혁명적 엘리트. 그다음에 네 번째는 식민지 관리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민족적 엘리트.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왕조 엘리트가 나오죠. 왕조 엘리트. 그래서 왕조 엘리트와 노동운동 살펴보시면 첫 번째 지주 귀족 사회 과거 군인 사회 엘리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주 귀족 사회 과거 군인 사회 엘리트를 말한다. 그래서 노동자들은요 전통적 이념에 따라 사용자에게 복종과 강요를 당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노동운동은 왕조 엘리트에 의해서 억제가 된다. 그래서 민주적 변화 기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죠. 즉 왕조 엘리트 같은 경우는요. 왕조 엘리트는 독일이 되겠죠. 독일이나 일본. 독일이나 일본의 산업화 과정에 있는 것이 왕조 엘리트와 노동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죠. 두 번째는 중산층 엘리트와 노동운동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중산층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영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노동운동 나오죠. 노동운동은 경제 문제로 인해서 동맹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네, 세 번째 노사학 분규가 나오죠. 노사학 분규는 제한적 분규는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산층 엘리트에서는 단체 교섭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 혁명적 엘리트가 나오죠. 혁명적 엘리트와 노동운동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되겠죠. 그래서 혁명적 엘리트와 노동운동은 공산국가에서 산업화 과정의 용도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혁명적 엘리트는 공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공업화 과정에서 기존 질서가 붕괴되고 토지를 몰수하게 된다. 그래서 공업화를 추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동운동 나오죠. 노동운동은 유일한 공산당 기관이다. 그리고 노동자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 즉 노동운동이다 라고 본 거죠. 이것이 세 번째 혁명적 엘리트.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식민지 관리자와 노동운동. 이것을 이제 사례로서 우리나라를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식민지 관리자와 노동운동에 있어서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을 보시면 모국의 이익에 관심에 집중을 하는 거죠. 모국의 이익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식민지 노동자 착취를 한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나오는데 노동운동은 반식민주의 극복을 위한 투쟁주의다. 즉 이것은 독립을 위한 민중 시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립운동을 많이 했죠.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그래서 예를 들면 한국 민족 노동자가 일본 식민지 하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정리되셨죠?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민족적 엘리트가 나오죠. 민족적 엘리트와 노동운동을 보시면요. 신생 독립국가의 영도자가 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인도가 되겠죠. 인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민족적 엘리트는 인도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노동운동을 보세요. 노동운동을 보시면 민족주의가 노동운동의 지도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동조합. 노동쟁의는 평화적 시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3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할게요.